재벌집 막내 아들 진 회장이 목숨 걸고 사수하려는 반도체 사업이 현재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대표적인 산업인 만큼 마르고 닳도록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지금,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첨단 반도체 장비를 사기 위해 번호표 뽑고 줄 설 정도로 품질 대란을 일으키고 있는 반도체 장비 기업이 있었으니 그 기업은 바로 ASML. 오늘은 인텔, 삼성, TSMC 같은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 기업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파트너이자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엔진 역할을 하는 ASML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Let's give it a shot. 반도체 장비 기술이 미술 작품과 콜라보를 이루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세계인이 널리 사랑하는 가장 유명한 인상주의 화가 반 고흐의 작품 이야기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 고흐의 작품을 보관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반 고흐 박물관에서 ASML의 엔지니어 팀과 박물관 연구팀이 함께 힘을 합쳐 외부의 빛이 반 고흐가 쓴 페인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원본에서 복원되거나 덧칠된 부분을 반도체 자외선 기술을 통해 파악하고 최적의 전시 상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합니다. 여기에 ASML은 감자 먹는 사람들을 비롯 반 고흐의 초기 작품들을 모아놓은 4K 가상 투어 갤러리를 만들고 비록 죽을 때까지 궁핍에 시달리면서도 그림을 포기하지 않았던 반 고흐의 끈기와 같이 자신들도 끈질기게 기술 개발에 매달렸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반 고흐가 동생에게 보낸 편지와 그가 태어난 고향 브라반트를 모티브로 브라반트에게 보내는 편지 라는 감성 넘치는 단편 영화를 만들기까지 하였는데요. 대체 ASML이라는 회사가 가진 기술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쌈박하고 쫄깃한 예술기술 콜라보를 보여준 것일까요?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지금 이 순간에 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부터 컴퓨터, TV, 자동차 등 현실 세계를 살아가면서 거의 모든 제품에 사용되는 반도체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라 할 수 있는데요. 퀄컴, 엔비디아와 같은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는 팹리스부터 TSMC와 같은 설계도를 받아 대신 생산하는 파운드리, 아니면 전부 다 하는 인텔, 삼성까지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이 뛰어든 상황이죠. 특히 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웨이퍼에 회로를 새겨 넣는 작업이 필요하며 머리카락의 10만 분의 1 크기의 5나노, 3나노 공정과 같은 아주 작게 새겨넣기 위한 전문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1984년 다 쓰러져가는 목재 창고에서 시작해서 면도기로 잘 알려진 필립스와의 합작으로 네덜란드에 설립한 ASML은 작년 기준 전세계 반도체 장비 공급업체 2위를 기록하고 시가총액 역시 삼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반도체 업계에서 그 존재감을 마구 뿜어대고 있습니다. 업계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는 ASML은 매년 20% 넘는 순이익률과 꾸준한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기존의 장비에서 쓰이던 빛의 파장보다 훨씬 짧은 극자외선을 이용해 매우 미세한 패턴을 반도체에 새길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장비 기술 Extreme Ultraviolet EUV 리소그래피 기술처럼 다른 기업들은 가지지 못한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기에 가능했죠. AI 자율주행 VR 같은 첨단 산업에 쓰이는 반도체를 만들 때 얼마나 더 작은 크기로 더 미세하게 회로를 새겨 넣을 수 있느냐가 중요해진 이유는 더 작은 칩을 만들수록 웨이퍼 한 장에 나올 수 있는 칩의 개수도 많아지고 전력 소모도 작고 성능도 작기에 더 남는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인 칩 생산에 사용되는 심자외선의 파장이 248나노미터나 193나노미터이지만 EUV 극자외선은 13.5나노미터라는 매우 짧은 파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장비들보다 14배 정도 더 미세하게 회로를 새길 수 있었고, 이런 독보적인 기술력에 군침 싹 도는 반도체 기업들이 줄을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엄청나게 미세한 회로를 웨이퍼 위에 그리는 방식을 리소그래피라 하는데, 회로를 사진을 찍듯이 정밀하게 빛을 이용해 새긴다는 의미로 스타크래프트 포톤 캐논의 포톤처럼 빛을 의미하는 포토리소그래피는 기계의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머리카락 굵기의 4000분의 1 수준인 30나노미터 이하의 미세 공정도 가능하게 됐고, ASML은 독자적인 EUV 리소그래피 기술을 개발해 첨단 반도체 공정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거듭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기술을 ASML만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기업들도 바보가 아니라면 마냥 손 놓고 있을 리 만무할 텐데요. 사실 이 EUV라는 기술이 매우 짧은 파장의 빛을 쏴야 하기 때문에 공기 중에 쉽게 흡수되기도 하고, 이를 통제해서 다루는 장비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돈은 많이 들고 당장에 쓰이지도 않는 기술 개발을 당시 반도체 장비를 개발하던 캐논과 기콘 등 업체들은 진작에 손을 떼고 있었지만, ASML은 당장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보이지만 조급해하지 않고 영리하게 세계 요수의 기술을 갖춘 기업들에게 손을 내미는데요. 인류 최초의 달 착륙 장면을 찍은 카메라 렌즈를 만든 칼 자이스에게 렌즈를 받아 개발하고 미사일과 스파이 비행기에도 활용 가능한 광기술을 가진 실리콘밸리 그룹과 EUV 개발을 위해 미국의 광원 전문 기업인 사이머를 인수하는 식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워가며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죠. 그건 절대로 못 만들 거야 라며 손살에 치던 기술은 다른 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 20년에 가까이 존버하며 면밀하게 다기술 개발을 한 끝에 서로 사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지금의 EUV 장비가 만들어졌는데요. ASML
ASML이 독점하고 있는 이 장비는 한 대당 가격이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 2대도 살 수 있는 2천억 원에 달하고 제작에만 5개월이 걸려 1년에 최대 40대밖에 못 만들며 지금 주문해도 1년 반은 존버해야 할 정도로 없어서 못 파는 명품 장비입니다. 실제로 삼성과 TSMC가 7나노 이하의 반도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전부 이 장비 덕분인데요. 돈 벌어다 주는 기계를 글로벌 기업들이 서로 확보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다른 기업의 장비들이 회로 패턴을 확인하고 웨이퍼 확인하는 식으로 두 번 일할 때 EUV 장비는 회로 패턴과 웨이퍼 확인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트윈 스캔 방식이나 공기 중으로 순식간에 흡수되어 사라져버리는 극자외선을 살리기 위해 여러 개의 거울로 반사의 웨이퍼까지 안전하게 닿을 수 있게 하는 등 기술적 차별점을 뒀는데요. 공기 중으로 흡수되는 극자외선을 지키기 위해 장비 내부를 진공 상태로 만들기까지 합니다. EUV가 빛을 만들어내는 원리를 간단히 봅시다. 빛은 파장이 짧을수록 많은 에너지를 지니고 있죠. 거꾸로 말하면 짧은 파장의 빛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인데요. 마치 골프공을 멀리 보내기 위해서 골프채를 더 세게 휘둘러야 하듯 짧은 파장을 만들기 위해서 높은 에너지를 가진 기체가 전자와 이온으로 분리된 상태인 플라즈마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은 바로 액체로 떨어지는 주석인데요. 액체로 떨어지는 주석에 CO2 레이저를 빵야 충돌시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고 이 빛을 거울로 모아서 EUV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EUV가 등장하기 이전에 반도체 업계를 주름잡던 기술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EUV보다 상대적으로 파장이 긴 심자외선 DUV였습니다. 사실 EUV 같은 기술은 최선단 공정을 사용하는 CPU, GPU, AP 등에 주로 사용되지만 모든 반도체가 이렇게까지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죠. 실제로 매출에서도 현재 절반 이상을 꾸준히 차지할 정도로 여러 반도체에 많이 쓰이는 DUV에서도 ASML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빛이 일정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평광 현상으로 회로 패턴의 정확성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보정 알고리즘 등 꾸준히 DUV 기술 개발과 더불어 앞으로 내놓을 신형 모델 역시 착착 준비하고 있죠. ASML은 2018년 DUV나 EUV 같이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 노광 장비 시장 점유율이 약 85%에 달하며 경쟁자이자 과거의 선두주자였던 니콘과 캐논을 한참 앞질렀고 2021년 글로벌 반도체 제조 장비 점유율 업계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결국 ASML과의 격차를 감당하지 못한 니콘과 캐논은 아예 노광 장비 시장에서 사실상 철수하고 말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ASML은 EUV보다 빛의 왜곡은 줄이고 빛을 모으는 능력을 높여 전력 효율성과 수율을 개선한 하이 NA를 내놓는데요. EUV보다 더 미세한 회로를 그릴 수 있는 하이 NA는 2023년부터 본격적인 장비 조립에 돌입해 2025년까지 대량 생산을 목표로 장비를 테스트할 연구소 설비까지 구축합니다. 이 같은 ASML의 앞선 기술력에 맞서는 대안으로 마치 패턴을 도장 찍듯이 새기는 나노 임플란트 리소그라피나 성질이 다른 두 고분자를 하나의 분자로 합체한 블록으로 패턴을 형성하는 Direct Self Assembly DSA 같은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EUV에 비해 떨어지는 성능이나 여러 문제가 있어 당분간 ASML의 기술 우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인텔은 발빠르게 한 대당 6천억 원이 넘는 신형 장비인 하이NA의 초도 생산 분량 전부를 미리 확보해 삼성전자와 TSMC 같은 경쟁자들의 뒤통수를 후려갈기는데요. 1년에 6대 정도밖에 생산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여러 기업들은 똥줄이 달 수밖에 없는데 벌써부터 2027년에 배정된 20대 물량을 놓고도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첨단 장비 도입에 지어는 곳 반도체 생산에서의 우위를 경쟁자에게 뺏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이것은 곧바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난리 부르스인 것이죠. 삼성전자도 차세대 반도체 시장에서의 격차를 줄이고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ASML의 장비가 매우 필요한 상황인데요. 오래전부터 기술 협력과 함께 ASML의 지분도 확보하는 등의 발품을 팔고 있습니다. ASML도 삼성과 같은 주요 고객사가 있는 국내 화성시에 제조센터와 첨단 기술 전수를 위한 트레이닝 센터 등이 들어설 대규모 캠퍼스를 2,400억 원을 들여 2024년까지 완공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국내에 보급한 ASML 장비의 유지 보수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고 핵심 부품의 국산화 작업도 진행되어 국내 반도체 업체들과의 협력과 공급망 강화도 기대됩니다. 게다가 전세계 122개국에 32,000명 이상의 직원들로 구성된 ASML은 국내에서도 1,800명 이상의 직원을 채용한 외국계 기업인데요. 현직자 피셜 또 다른 공대로 편입하는 기분이 든다고는 하지만 엔지니어로 근무 시 3일 일하고 3일 쉬는 패턴은 왠지 모르게 솔깃합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의 환생한 막내 손주 송중기처럼 미래를 알고 있지도 않던 진 회장이 쟁쟁한 고래들 사이에서 새우 몸집을 불리며 버티는 식으로 반도체에 투자하는 미친 성과가 집념을 보였던 것처럼 오늘날에 있어 반도체는 그야말로 핵심 산업이자 미래 먹거리로 자리 잡았는데요. 글로벌 기업들이 줄 서서 사가는 ASML의 장비들도 진 회장처럼 남들이 다 안 된다고 손가락질할 때 묵묵히 버티며 자기 길을 간 신념이 있기에 가능한
가능했던 건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ASML과 반고우 둘 다 네덜란드를 고향으로 두고 빛이라는 도구를 활용해 고흐는 그림을 그리고 ASML은 반도체 내 패턴을 그린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작가 스타일을 꾸준히 추구하던 반고우와 모두가 거들떠보지 않던 리소그래피 기술을 묵묵히 개발한 ASML의 심지 있는 모습을 보니 의지의 한국인처럼 의지의 네덜란드인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지금 저 역시도 뭔가 꾸준히 하면 구독자 1000명은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계속되어 어느샌가 만명 어느샌가 11만 명이 되어 이제는 111만 명을 꿈을 꾸며 오늘도 호불호 확실한 아우트로를 고민하며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며 흥분하고 있는 안달공화 에로였습니다.